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썰TV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파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파혼당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심호 때문에 파혼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이 도운 파혼이라 생각됩니다. 속물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파혼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으로 검소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아빠가 제일 심하셨어요.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엄마, 화장실도 이상해. 뭐가? 물이 또 안 나온다고. 머리 감다가 짜증내서 혼났네. 또 안 나온다고? 아, 그럴 리가. 사람 불러서 고쳤는데 뭐가 안 나온다는 거야? 가서 물 틀어봐. 아유, 정말이네? 아이, 이거 돌팔이 아니야. 그거 좀 고치는데 비싸게 받아 먹었으면 확실하게 고쳐놔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돈만 괜히 버리고 이게 뭐야? 왜 M1 아저씨 탓을 하고 그래? 집이 낡아서 그렇지. 그러게 내가 그냥 이사 가자고 했잖아. 하도 낡아서 여기저기 문제인 거 없이 천지야. 어디 화장실만 그런 줄 알아? 저번에는 세탁기도 날리고 벽지 뜨는 거랑 금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이러다 나중에 무너질까 봐 겁날 지경이라고. 무너지기는 무슨,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집이 낡으면 다 그렇지 뭐.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 거야? 엄마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아? 아,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이야기 좀 잘해봐. 그래도 엄마가 말하면 한번 생각은 해보실 거 아니야.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많으면서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지들이 궁상 부리면서 사는 게 뭐가 좋아서 이래? 남들은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난 엄마랑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들이 놀랄 만큼 엄청난 부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동네에서 소문난 땅 부자셨고 그걸 저희 부모님께 물려주셨어요. 아빠는 일부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노른자 땅을 사놓으셨어요. 나중에는 건물까지 지어서 건물주가 되어 월세까지 받게 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재테크 수완도 좋아서 투자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가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는 현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건 잘 알기 때문에 지들이 궁상을 떨며 사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신조는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답니다. 우리 집은 차도 없어요. 차 유지비 많이 든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되도록 걸어 다녔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사 한번 가본 적 없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야장천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 우리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갈 능력 되잖아. 저쪽에 새 아파트 지어졌는데 되게 좋더라. 우리도 그런 데서 살면 안 돼? 멀쩡한 집 놔두고 이사를 뭐하러 가? 아직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 이사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좀 들면 어때? 돈도 많으면서 그걸 아까워하는 거야?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가든가. 네 돈도 아니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많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 아낄 수 있을 건 아껴야지. 돈 있다고 막 써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사람은 방심한 순간 끝나게 돼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라. 가둘 수 있나? 돈 있다고 오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법이야. 자고로 사람은
무조건 아껴 써야 해. 아, 정말 지긋지긋해. 그냥 좀 이사 좀 가자니까. 내가 왜 어릴 때부터 친구들 집에 안 데려왔다는데. 우리 집 창피해서 데려오기 싫었단 말이야. 아빠, 제발 이사 가자. 응? 시끄러워.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라잖아. 멀쩡한 집이 뭐가 창피하다고. 이게 다 배가 불러서 이런 거야. 저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주의 피하고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러쿵저러쿵 따질 거면 나가. 아주 배가 불렀어. 그 많은 돈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궁상 떨며 모으기만 하는지.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로 부모님과 마찰이 종종 있었습니다. 돈 아깝다고 학원도 안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몇 가지 알려드리면 상황 1. 아빠, 나 학원 좀 보내줘. 뭐? 학원? 학원은 무슨 놈의 학원? 학교에서 다 알려주는구먼.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학원 다니는 거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딴소리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그 모양 그 꼴인 거다. 상황 2. 아빠,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불을 다 끄면 어떡해? 지금 11시다. 우리 집은 11시만 되면 전기 다 끄는 거 모르냐? 언제는 참 줄여가면서 공부하라며. 그래서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초 사다 줬잖아. 그거 켜고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눈 나빠져. 잘 안 보인단 말이야. 또 약한 소리 하네.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렇게 공부했어. 네 말대로라면 전기 없는 시절에 살던 사람은 다 눈멀었겠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지. 안 보이면 초 많이 켜놓고 공부해라. 내일 아침까지 불 켤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대강 이 정도만 말해도 어느 정도였는지 와 닿으시나요?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많았어요. 우리 집은 화장실에는 늘 휴지가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 끊어가게 하셨는데 많이 가져간다고 얼마나 눈치 주셨는지 몰라요. 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줄 아는 억척 대마왕. 그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압니다. 아마 엄청난 현금 부자들이란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저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강요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쯤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자유를 꿈꾸며 자취를 시작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지원 한 푼 없이 말이죠. 그러다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대뜸 엄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네 남자친구한테 우리 집에 대해서 말한 거 있니? 우리 집? 뭐 어떤 거? 네 아빠 건물주라는 거 말이야. 우리 집 부모님 돈 많다고 괜한 소리 한 거 아니냐고. 에이,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어차피 봐도 안 믿을 텐데. 우리 집 와서 엄마 아빠 보면 건물주든 돈이 많든 그런 소리 전혀 안 믿을걸? 사람 행색 가지고 판단하면 못 써. 너 진짜 부자들이 티내고 다니는 줄 알아?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더 티내고 다니는 법이야. 검소할수록 잘 사는 거라고. 어느 정도 검소해야지. 우리 집은 도가 지나치잖아. 아무튼 혹여라도 네 남자친구한테 이상한 소리 마라. 뭐 실제로 보기 전까지 말해도 안 믿겠지만 왜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니? 결혼식 들어가고 혼인신고해서도 말하지 마.
괜히 돈에 눈 돌아서 욕심부리다 큰일 내는 수 있어. 엄마는 내 남자친구를 물어보고 글쎄 말하지 마. 네 남자친구를 나쁘게 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언제는 아빠랑 내가 티내면서 사는 거 봤니?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건물주여도 한 번도 티내거나 과시한 적 없잖아. 엄마는 돈 앞에서 순수한 사람 본 적 없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말고. 딱히 남자친구한테 말할 마음은 없었지만 어차피 말해봤자 행색 보고 안 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별 생각 없었는데 엄마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양쪽 집안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예비 시모의 태도가 살짝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와 우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아쉬운 티를 내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뭐 들어보니까 평범한 학교 나오고 평범한 가족인 것 같네, 뭐. 우리 집도 남들이 보면 평범한 집안 같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 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이렇게 인사하러 온 마당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 앞으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거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야. 아이, 엄마,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아니, 그냥 그랬었다고 하는 소리야. 이 세상 모든 자식이 본인 부모한테 귀한 법이지만 내 아들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렇지. 내 여자친구가 어때서 얼굴 마음씨 예쁘고 얼마나 성실한데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거 실례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 진심 아니야. 그만큼 엄마가 우리 아들을 귀하게 생각한다. 뭐 이거 아니겠니? 내가 뭐 결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자리가 그만큼 많이 들어왔었다. 뭐 이거지. 예비 시모는 평범한 제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살짝 언짢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화내거나 티내기 뭐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인데 나쁘게 보여서 찍힐 게 뭐 있나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나왔어요. 대신 남자친구한테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내비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귀하다지만 그래도 인사하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더라. 당연히 그렇지. 내가 미안해. 자식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유독 자식 사랑이 좀 끔찍하셔. 그래도 그렇지.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 내 자식 더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잖아. 미안해. 그런데 진심은 아니셔. 속으로는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얼떨결에 겉으로 말실수 하신 거야. 그냥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신 거라 생각해.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남친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예비 시모가 다시는 그런 말실수를 하지 못하게 조심시키겠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사과하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위로해줘서 알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상견례까지 끝마쳤죠. 그러나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모의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예. 안녕하세요. 새아기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검소한가 했더니 두 분을 쏙 빼닮았네요. 시모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반응 안 하셨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을 보던 시선과 말에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불쾌했던 상견례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 마치고 계속해서 바쁘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대뜸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보고 집으로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 내 말대로 혼자 왔지? 네. 그런데 무슨 일이길래 혼자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알면 안 되는 일인가 봐요? 아무래도 아들이 알아서 좋을 게 뭐 있니? 괜한 감정 싸움만 일어났지. 뭐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시간 낭비했을 텐데 거두절미하고 말아봐. 이 결혼 그만 접어야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을 접다니요? 저희 저번에 상견례까지 다 끝마쳤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안 되겠어. 네? 그게 무슨...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걸 어떡하니? 솔직히 인사로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아들이 좋다니까.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별 수 있어? 마지못해서 허락했을 뿐이지. 진짜 이 결혼 썩 내키지 않았다. 내가 노력 안 해본 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네 장점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며느리로 맞이할 준비도 했지. 그런데 상견례하고 나서 미치겠더구나.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런 결혼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아.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라도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웠다고. 그러니 좋은 집에서 선짜리 들어오는 거 아니겠니? 너만 아니면 더 좋은 여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텐데 얼마나 아쉽니? 상견례까지 마친 와중에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만 여기서 정리하자꾸나.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동안 예약한 것들 취소하고 위약금 무는 거 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헤어지기만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본인 아들이 귀하고 아깝다고 여겨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남자친구랑 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는. 너는 천문대 졸업했지만 우리 아들은 4년제 나온 학사야. 그래봤자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대단히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요? 어머, 얘 좀 봐.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니? 대학 어디 나왔는지, 몇 년제 졸업인지에 따라서 월급 천지 차이야. 고졸들이 돈을 왜 조금밖에 못 받겠니? 다 급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아무쪼록 이런 내 말이 너한테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다 이런 거라고 헤아려 주고 조용히 끝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난 내 자식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랑 결혼하면 나아지기는커녕 고생만 진창할 거 아니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섣불리 생각하세요?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니?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너랑 결혼하면 안 봐도 고생길 훤하다. 아니, 그때 상견례 때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못 사는 것 같던데.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상견례 아니니? 그럼 어느 정도 구색 갖추는 게 예의 아니야? 너희 부모님 행색 보니까 이 결혼은 아니지 싶더라. 뭐 너까지는 젊은 애가 검소한가 보다 생각했어.
그런데 부모님까지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자리가 자리인데 어느 정도 차려입고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 머리하고 차려입고 간 사람 민망하게 말이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물론 행색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잖니? 아무리 자식이 좋다고 해도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 난 내 새끼가 우리 집보다 더 나은 집 자식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랑 결혼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동안 자식 키운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행색이 초라해 보여서 싫다 이거네요? 어머니 정말 엄청난 속물이시군요. 그래, 나 속물이야. 괜한 부정하지 않으마. 그런데 이 세상에 속물 아닌 사람이 있니? 다 나와 같아. 자식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저 그런 며느리보다 돈 많고 능력 좋은 며느리 얻으면 좋지 안 그래? 지금은 아주 서운하고 내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애 낳으면 그때 내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시간 끄지 말고 파혼하자.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남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하셔야죠. 남자친구 앞에서는 좋은 어머니인 척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몰래 저한테 이런 말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못마땅하면 아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 결혼 반대한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사람 불러서 몰래 파혼하자고 하는 거 진짜 치사하거든요. 어머님이 더 없어 보인다고요. 뭐? 그리고 행색 가지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 말씀하세요? 워낙 검소한 게 몸에 배서 그렇지 어머님이 쉽게 무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분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분 불쾌해요. 네 부모니까 그리 말하는 거겠지. 파혼하는 거 미안해서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사실대로 말해야겠구나. 입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법이다. 상견례 자리에 글이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 다 한 거라고. 글쎄 아니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데요. 여기서 엄마 말씀을 잠깐 빌리면 진짜 부자들은 티 안 내고 다녀요. 티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 자격지심 때문에 더 목매는 거라고 했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워낙 검소하셔서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가볍게 보고 말하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이랑은 엮이면 안 돼. 그냥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내 아들한테 기대서 피 빨아먹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한테 며느리 놀이 못하고 막 나갔겠지. 아이고, 조상신이 도우셨나 보다. 결혼 전에 제대로 걸러서 다행이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어디 귀한 내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예비 시모는 괘씸하다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괘씸한 게 누군데. 되려 본인이 더 난리를 쳐댔어요. 그리고는 저를 밀쳐서 집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탁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 몸에서 손 떼요. 저도 이렇게 수준 낮은 집안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도 아니니까 편하게 부를게요. 파혼은 몰상식한 아줌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 인생 누가 망친 건지 나중에 똑똑히 아시길 바랄게요. 언젠가 이 순간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어디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는지 지켜보죠. 아,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왜 파혼하는지 아줌마가 직접 말해요. 본인 엄마가 속물덩어리라
파혼한다고요. 뭐, 뭐야? 웃기고 있어? 후회는 무슨 후회? 너 같은 거랑 파혼하니까 잔치를 벌여야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시모는 잔뜩 열받아서 씩씩거렸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억울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놀란 부모님은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애가 왜 이래? 방에서 나가.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아유, 무슨 일이길래 이래?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남자친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엄마는 한껏 걱정된 표정으로 물어보셨고 그 뒤에서 아빠 역시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나 파혼당했어. 뭐? 아니, 파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대체 뭘 어쨌길래 파혼당해? 부모님은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닥달하셨고 저는 방금 전까지 시모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푹 쉬며 밖으로 나가셨고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아휴, 망할 놈의 옆였네.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반대하고 일어섰어야지.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 준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행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차라리 잘 됐어. 그런 집안일이랑은 사돈 맺기 싫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면 살살 비위 맞추면서 어떻게든 돈 빼갈 궁리했을 거야. 힘들겠지만 마음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내 딸이 뭐 어디가 어때서. 그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딸 같은 며느리 못 얻어. 안 되겠다. 아니, 내가 가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감히 지들이 우리를 무시해? 엄마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황급히 말렸어요. 됐어. 다 끝난 마당에 가서 뭐해. 그 아줌마랑 똑같이 수준 낮아지기밖에 더해? 그래도 이렇게 참으면 억울하잖아. 지들이 누굴 놓쳤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그러고 가서 뭘 어쩌려고? 퍽이나 후회하겠다. 행색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속물인데 엄마 이 차림으로 가면 놀림만 당해. 엄마가 그런 무시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런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엄마는 저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괜히 나서서 나 돈 있는 사람이다 티낼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똑같은 수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했죠.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엄마만 상종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의 마음은 변함없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안 보고 살면 해결될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그게 제일 한심한 생각이야. 너는 안 보고 살 수 있어도 네 남자친구는 그게 되겠니? 처음 몇 년간은 네 말대로 하겠지. 그런데 그리 오래 못 가. 언젠가는 제 부모 찾아가게 되어 있다고. 피는 끌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의 천륜 우습게 보면 안 돼. 결국 끊어질 수 없는 거라고. 죽지 않는 이상 계속 엮이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평생 너만 힘들어지는 법이야. 너한테 그런 막말하고 우리 집안 우습게 여긴 사람한테 어머니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어?
못난 어른 하나 때문에 둘이 헤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한 번 깨진 결혼은 두 번, 세 번도 깨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널 위해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해.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절 사랑해서 뭐든 다 들어주고 맞춰주겠지만 살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겠죠. 사랑이란 감정에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엄마 말대로 언젠가는 본인의 부모를 찾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하는 건 저예요.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참 마음 아프지만 마땅히 치러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차단하고 정말 독하게 잊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전환이나 하자며 밖에 나가자고 보채셨어요. 갑자기 뭘 나가자고 그래. 아, 귀찮아. 그냥 쉴래. 이렇게 집에만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괜히 마음만 더 뒤숭숭해지지. 그러지 말고 나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갈까? 툭불 한우로. 얼마 전에 우리 건물에 음식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더라. 구경이나 할 겸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배 터지게 실컷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 소고기? 엄마가 웬일이야? 비싸다고 중요한 날에만 사줬으면서?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궁상 떨면서 아껴서 내 딸 가슴에 상처 줬잖니.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그런다. 네 말대로 돈도 많은데 뭐하러 이러고 살았나 싶어. 다 내 딸 위해서 아끼고 아낀 건데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엄마, 돈 있다고 티내는 게 되려 꼴불견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럼 뭐 어떠니? 없으면서 티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티내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내 자식이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정말?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이미 이야기 끝냈어. 이 일 겪고 네 아빠도 적잖이 충격받은 것 같더라. 많이 아껴서 너한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 이 세상은 돈이 곧 힘이니까. 우리는 무시받아도 내 새끼는 잘 살길 바라서 그리 억척을 떨었던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정작 이런 일이나 당하게 하고.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뭐 그런 생각을 해. 아무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아빠가 가서 우리 딸 고기 많이 사주라고 돈 줬으니까 그걸로 맛난 거 먹고 오자. 엄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상처를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못 이기는 척 옷을 입고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빠 건물에 오픈한 고급 고깃집에 방문하여 엄마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절약하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그런데 여기 되게 비싼데 괜찮아? 비싸도 맛 좋으면 됐지 뭐. 확실히 육질이 다르네. 맛있지? 응, 맛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네. 아까 보니까 1인분이 엄청 비싸던데? 아이고, 넌 그런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그동안 돈 없어서 이런 데 못 온 줄 아니? 네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만데. 그거에 비하면 이깟 고깃집 값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먹어. 더 익으면 맛없어. 엄마는 잘 익은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제 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웃으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곁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제게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맞지? 둘을 여기서 볼 줄 꿈에도 몰랐네. 뭐야? 그쪽이 왜 여기 있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그리고 그쪽이 뭐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나.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쪽 때문에 좋던 기분 다 망쳤거든요. 한창 맛있는 거 먹으며 기분이 한껏 좋아졌는데 예비 시모였던 사람의 등장으로 기분이 확 꺾였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은 듯한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보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안 가고 버티더니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나? 그것보다 어떻게 여기서 식사하고 있지? 꽤 비싼 곳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겠기에 하는 말이에요. 이 음식점 제 친구가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식값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어서요. 나야 뭐 얼마든지 괜찮지만 둘은 이런 곳 버겁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이따가 친구한테 슬쩍 말 좀 해야겠네. 아휴, 가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손님 좀 가려서 받으라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발끈하기는. 왜? 내 말이 틀렸니? 내 친구 가게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소리야. 그래도 비싼 데 왔다고 옷은 좀 입고 왔네. 상견례 때는 행색이 초래하더니. 거 듣자 하니까 자꾸만 선을 넘으시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우 없이. 그쪽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죠. 경우 없는 게 누군데. 그리고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친구 가게니까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친구 가게면 친구 가게지. 되게 뭔데 기분 나쁘게 사람 무시하면서 그런 막말을 하는 건데. 내 딸이 어이없게 파혼당해서 분통 터졌는데 오늘 잘 만났네. 안 그래도 한번 퍼부어주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다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격없는 사람한테 사부인이라 부를 뻔했으니 기막혀 정말. 엄마 그만해. 이런 사람이랑 말 섞지 마. 엄마만 수준 낮아져. 뭐야? 맞잖아요. 수준 낮은 거. 돈에 환장한 성분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쪽 집안 수준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는데 뭐라 하시면 안 되죠. 친구 찬스로 공짜 고기 얻어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봤어? 내가 얻어먹었는지? 아줌마도 봤어요? 우리가 이깟 고깃값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거리는 거 봤냐고요. 우린 이런 거 하루 삼시세끼 매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만큼 능력 되니까. 아유, 지나가는 개가 다 비웃겠다. 괜한 객기 부리면 기분 조금 나아지니? 그런다고 네 자존심이 회복돼? 못 믿으시네? 좋아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그쪽 친구라는 분 부를게요. 여기 사장 부르면 다 해결되겠네요. 그래, 좋아. 부르자고. 나도 친구이자 여기 손님으로서 격식 떨어지는 손님 다시는 받지 말라고 말해야 되겠다. 저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테이블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직원이 찾아왔고 즉시 사장을 데려오라고 했죠. 몇 분이 흐르자 사장으로 보이는 한 아줌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영수가 여기야. 네가 나 불러달라고 했니? 아니 카운터로 오면 될 걸 뭐하러?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너 앞으로 손님 좀 가려받아. 이렇게 고급진 곳에서 이런 손님이 가당키나 하니? 너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지 않는지 잘 봐야겠어.
내가 이 사람들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야. 잔뜩 먹고 돈 없다고 도망갈 수 있다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내 말 들으래도 내가 아까 말했지? 돈 없는 집안이랑 결혼할 뻔했다는 거. 그게 세상에 이 집안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난다니? 세상 참 좁다지만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손님이 네 아들이랑 파혼한 아가씨라는 거야? 그렇대도. 사장은 시모의 말을 듣고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와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시모를 밀치며 사장 아줌마 앞에 탁 섰습니다. 저리 비켜요. 사람 앞을 막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때 계약할 때 보고 오랜만이에요. 아까 들어올 때 안 보여서 가게 안 나오신 줄 알았네요. 네? 저를 아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가게 계약할 때 우리 남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사장 아줌마는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제야 생각난 듯 웃으며 인사를 청하셨습니다. 맞네. 그때 사장님하고 가게 계약할 때 뵀었죠? 아유,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를 다 와주시고 감사해요. 오셨으면 아는 체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서비스로 좀 챙겨드렸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가 뭐 서비스 못 받는다고 아쉬운 처지인가요? 아유, 네, 물론 그렇죠. 제 말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뭐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다 이거죠. 고기 맛이 참 좋네요. 우리 딸이 소고기 좋아해서 겸사겸사 한번 팔아줄 겸 먹으러 왔어요.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시니까 한번 팔아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를 알아본 사장 아줌마는 몸둘 바를 모르며 연신 굽실거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시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굽실거려? 내가 말했잖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여편네일 뿐이라니까. 조용히 해. 너는 무슨 그런 막말을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괜히 사모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아이고,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얘랑 별로 그렇게 안 친해요. 야, 너 정말 왜 이래?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알아차려야지. 이분이 누군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할 수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여자가 뭐라고 이래? 그냥 없이 사는 사람이구만. 없이 살기는. 이분 여기 건물 안주인이야. 말 가려서 해. 뭐? 네, 맞아요. 여기 건물 저희 아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건물 더 있어요. 저희 아빠가 물려받은 땅이 많으시거든요. 그 밖에 투자로 돈도 많이 버셨고요. 다달이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투자로 돈도 계속 불리고 계세요. 굳이 있는 티 내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말도 안 돼. 그게 정말이니? 제가 말했죠?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우리 집 엄청난 부자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러고 다닌 거야?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요. 있는 거 티내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라고 하셨어요. 있는 사람들은 티내고 다니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나 자격지심에 객기 부리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람 행색만 보고 판단하시니 이런 결과가 뒤따르네요. 겸손하게 사셨으면 아들 결혼 잘 시키셨을 텐데요.
그렇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어째요? 그럼 엄마 우린 이만 가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참, 그런데 다시는 못 오겠네요. 손님 좀 가려받으셔야겠어요. 아이고, 사장님, 그럼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쟤랑 별로 안 친하다니까요. 시몬은 벙찐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봤고 우리 두 모녀는 승리의 표정을 지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사장 아줌마가 쫄래쫄래 따라왔고요. 집에 와서 엄마랑 저랑 배 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충격받고 입 떡 벌리며 멍하게 쳐다보던 시모의 표정이 가시질 않았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모님의 재력을 알게 된 시모는 본인이 실수했다며 잘못했다고 연락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냐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깟 무릎이 무슨 소용인가요? 100번 1000번 꿇는다 해도 달라지는 것 없으니 연락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집안과 엮이기 싫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땅을 치면서 지난날의 본인을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뜻하지 않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행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